오피스텔의 가장 큰 약점이 발코니가 없다는 것인데,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으면 주상복합 아파트와 차이가 없게 되니까 상품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이고요. 돈 많은 다주택자의 오피스텔 임대산업 진입을 다시 활성화하여 현재 준공후 미분양 또는 공사 중 미분양 소형 오피스텔의 분양성을 획기적으로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분양이 아니더라도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 지방 미분양 주택 구매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세금 정책으로 수요를 촉진할 예정이라는 내용입니다. 재건축에 관련된 것은 모두 국회를 통과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하고, 지방 미분양 특례, 인구 감소 지역 1주택 추가 구입 특례도 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점이 낮은 사회 초년생은 입지 좋은 도심에 발코니 있는 오피스텔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재건축 투자는 기존은 확실한데 좀 더 지켜보자. 지방 미분양도 선별은 잘 해놓고 타이밍을 보자. 이 정도 되겠습니다. 본 컨텐츠는 안목을 키우는 시리즈 영상 중 2B 제도 정책편입니다. 어제 발표된 1, 10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시리즈 영상도 골라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올해 들어 처음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9월 정도에는 강한 대책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지만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았고, 올해 총선을 앞두고 그 심각성을 고려해서 바뀐 국토부 장관님 주도로 대책이 나왔네요. 빠르고 간단하게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신 실수요자의 필요한 사용만 간추려서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복잡하게 발표된 듯한데,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중에서도 재건축을 획기적으로 완화해서 촉진하는 내용은 재건축을 활성화해서 공급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재정비 조합원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지만 내 집 마련 수요자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단지를 찾아가서 매물을 확인하면 벌써 아마 몇 천은 올라갔을 겁니다. 사실 재건축 아파트는 이런 대책 하나로 바로 달려가서 투자해야 한다, 어쩐다 하는 내용은 대부분 근처 중개업자나 이해관계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신규 택지를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내용도 향후 진행 과정을 다시 봐야 하니,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내용은 소형주택 내용과 건설 경기 활성화 내용입니다. 먼저 소형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혜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 개 다 주택 공급 사업자가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대책이고요. 특히 주차 기준을 더 완화해서 인허가를 손쉽게 하겠다는 내용은 사업자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하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서 공급되는 주택의 질은 오히려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 기준을 더 완화한다는 것은 주차 여건이 더 열악해진다는 의미니까요. 다음 내용이 눈여겨볼 내용입니다. 소형 오피스텔에 굉장히 파격적인 대책이 나왔습니다. 오피스텔의 가장 큰 약점이 발코니가 없다는 것인데,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으면 주상복합 아파트와 차이가 없게 되니까 상품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이고요. 청약 제도편에서 설명할 것인데, 오피스텔은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가점제로 분양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히 가점이 낮은 젊은 계층의 내 집 마련 전략에 큰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뒤에 설명할 주택수 제외, 세제 혜택까지 결합하게 되면 선호도가 확실히 높아질 전망입니다. 원시 취득세 50% 감면에 대한 내용은 주택 공급자에 관한 내용으로 감안 안 하셔도 됩니다. 앞서서 얘기한 내용의 연장인데요. 올해부터 내년까지 입주하는 소형 오피스텔을 구입하면 주택수에서도 제외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시 주택수에서도 제외합니다. 이것은 작년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에서 경매로 떠안았을 때의 주택수에서 제외해서 청약 무주택자 자격은 유지시켜주기 위함으로 보이고요. 돈 많은 다주택자의 오피스텔 임대산업 진입을 다시 활성화하여 현재 준공후 미분양
또는 공사 중 미분양 소형 오피스텔의 분양성을 획기적으로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침체된 건설 경기 활성화 내용입니다. PF 대출 완화, 유동성 지원, 지방 중공업 미분양 현장 사업자 지원 등은 지방에 주택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도산을 유예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이고요. 미분양이 아니더라도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방 미분양 주택 구매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세금 정책으로 수요를 촉진할 예정이라는 내용입니다. 지방 미분양의 경우 상품이나 가격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는 상품이면 1주택자의 추가 구입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인구 감소 지역은 소유액에서 양양, 고성처럼 관광지이면서 인구 감소 지역에 휴양 별장형 추가 주택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발표에 따라서 다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서 발표한 내용이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시행 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2월부터라도 바로 시행한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다른 것들은 모두 시행령이나 정부 규칙들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건축에 관련된 것은 모두 국회를 통과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하고요. 지방 미분양 특례, 인구 감소 지역 1주택 추가 구입 특례도 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4월 총선이 걸려 있어서 야당도 협조할 가능성이 매우 높긴 한데, 어쨌든 경과는 지켜봐야 하는 것들을 알고는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심각한 부동산 PF 시장으로 인해서 건설 산업의 심각성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 소형 주택 및 오피스텔은 분명히 수혜다. 확실한 재건축 완화 시그널을 보여줬다. 지방 시장의 반등 노력도 보여줬다. 따라서 1번, 가점이 낮은 사회 초년생은 입지 좋은 도심에 발코니 있는 오피스텔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두 번째, 재건축 투자는 기존은 확실한데 좀 더 지켜보자. 세 번째, 지방 미분양도 선별은 잘 해놓고 타이밍을 보자. 이상 일시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